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4주 로봇 기초실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진도를 나가고 다음 주에 기말 시험이 진행되죠. 기말 시험 힌트 보셨죠? 힌트는 과제에서 내겠다라는 얘기인데 과제 영역 이내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뒤에 제가 여지를 남긴 부분은 과제랑 똑같이 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지를 남긴 것이고 강의 자료 바깥에서는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첨부한 거예요. 과제 낸 그 영역 안에서 약간의 응용해서 내는데 그 응용도 강의 자료 안에 있는 것만 내지 그 이외의 것은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위주로 공부 차근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주 강의를 진행할게요. 팀 과제 8.1인데 지난주에 9장을 나갔었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에 대면 실습 시간에 라인 트레이싱을 하고 싶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한 주 앞당겨서 지난주에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영상 강의가 나가면서 동시에 대면 실습에서는 지난주 진행했던 원 센서 라인 트레이싱, 투 센서 라인 트레이싱 이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8장의 팀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세 로봇이 한 팀이 되어 첫 번째 로봇은 E자를, 두 번째 로봇은 V자를, 세 번째 로봇은 3자를 그리는 겁니다. 단 주행과 관련된 마이블록을 만들어서 새 로봇에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평가는 수행 여부로 결정한다. 이 얘기는 할 수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새 로봇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마이블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 사람은 E, 한 사람은 V, 한 사람은 3를 그리는데 그것을 할 때 세 사람이 협업으로 마이블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로를 자세히 보고 이 경로에 도움이 되는 마이블록을 만들면 되겠죠. 어떤 마이블록을 만들면 가장 쓰임새가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맡은 것이 E자건, V자건, 3자건 간에 그 마이블록을 쓰면 좀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잘 생각해 봅시다. 전진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90도 돌고 전진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회전, 전진. 180도 회전, 전진, 왼쪽으로 회전, 전진, 왼쪽으로 회전, 전진, 끝. 이렇게 됩니다. V자는 가장 간단하죠. 전진, 그 다음에 왼쪽으로 회전인데 이건 90도 안 되게 한 60도쯤 회전하는 것이죠. 회전하고 다시 전진. 다음은 봅시다. 25cm 전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건 뭐라고 할까요? 한 45도 빼고 나머지 360 마이너스 45 정도 되는 각도를 회전한 다음에 전진, 그 다음에 그리는 것은 각각을 나누어서 해도 되고 어떤 다각형의 지금 이게 온전한 다각형이라고 친다면 몇 각형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되겠죠. 육각형의 한 변을 달린다고 생각을 해서 육각형의 한 변을 6변을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4개의 변만 달린다라고 해서 그릴 수도 있고 각각의 경우를 몇 센치 전진, 회전, 전진, 회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이블록을 만들면 세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예시로 먼저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마이블록을 3개 작성하는 겁니다. 3개 작성하는데 하나는 렉트 드로우 레프트라는 마이블록을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도는 겁니다. 쭉 가서 전진하고 여기 있죠. 한 변을 완료할 때마다 왼편으로 90도 회전. 다 그렸을 때는 회전 안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진, X 센티미터 전진,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 Y cm 전진, 다시 왼쪽으로 회전, Z cm 전진 끝. 이게 이 블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 자를 그릴 때 이 블록을 한 번 쓰고 180도 회전하고 이 블록을 한 번 더 쓰면 끝나겠죠. 다음 마이 블록은 고우 턴 고우라고 해서 n cm 전진, m 각도만큼 회전, 다시 5cm만큼 전진 이렇게 해서 요것으로 V자를 그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단 M의 각도는 양수일 땐 오른쪽, 음수일 땐 왼쪽 회전 이렇게 하면 쓰임새가 더 좋겠죠. 여기에서는 왼쪽 회전하고 여기에서는 오른쪽 회전해서 V자와 3자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마이블록으로는 폴리곤을 만드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Lcm인 P각형, P정다각형의 변을 왼편으로 주행속도 V로서 K개의 변을 주행하고 전진 이렇게 4개의 인자를 받아들이는 마이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3자의 이 아랫부분을 만드는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블럭은 V자와 3자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맨 앞에 있는 블럭은 왼쪽에 그 다음에 폴리곤이라는 블럭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주행할 때 각각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쓰임새가 그렇게 고른 쓰임새는 아니죠. 그렇지만 더 자세하게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 3개를 만든다면 아주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세세한 문제 풀이를 하는 대신에 쓰임새는 그렇게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쓰는 거에 집중하지 않은 풀이예요. 그럼 다음 풀이예는 마이블록으로서는 난이도가 낮지만 쓰임새는 더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마이블록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턴이라는 그냥 n cm 전진해서 d 디그리만큼 회전하는 마이블록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를 만드는 사람은 좀 전에 예에서 봤을 때는 마이블록 한 번, 회전 한 번, 마이블록 한 번이면 끝났지만 자 다음으로 봅시다. 여기서는 전진 회전, 전진 회전, 전진 회전 3번을 썼죠 벌써. 그리고 또 전진 회전, 전진 회전, 전진 회전은 0도로 하면 되겠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마이블록을 6번 불러야만 끝나게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더 기능이 많은 마이블록을 만들었을 때보다는 프로그램의 길이는 길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블록을 사용할 경우에 이득은 뭡니까? 이득은 세 사람이 공통으로 이 마이블록의 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전진, 회전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 V자를 그리기 위해선 2번 불러야 되겠죠. 세 번째 그 3자를 그리는 사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각 자기의 변수에 해당하는 만큼 마이블록을 불러서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블록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시키고자 한다면 저는 이 앞에 있는 예를 택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고 실용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뒤에 있는 방법을 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어떠세요? 예.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만 풀이 예를 진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풀이의 2를 선택했어요. 마이블록을 만드는 연습은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과제에서도 또 마이블록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블록을 만드는 것을 트레이닝하는 쪽을 택하지 않고 실용적인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마이블록을 만들어서 3명의 선수가 다 그 마이블록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마이블록을
거리는 뭘로 표시하는 게 이로운가, 그 다음에 회전은 뭘로 표시하는 게 이로운가도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이미 답을 주고 있죠. 거리는 센티미터로 하자, 회전은 디그리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여기선 이렇게 정했지만 실제 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각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한 거를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회전할 때 주로 회전의 수, 1회전이 360도인 그 회전의 수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디그리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진을 해야 되니까 몇 센티미터 직진할 때면 얼만큼의 디그리, 바퀴가 굴러가는 회전수나 어, 디그리의 숫자 둘 중에 하나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센티미터를 디그리로 바꾸는 것을 해야 돼요. 좀 전에 얘기한 이 디그리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디그리는 회전하는 디그리죠. 여기에서의 이 센티미터를 바퀴의 회전수로 표현하지 말고 바퀴 회전의 각도, 디그리로 표현해서 이번에는 풀어보자 그 얘기였어요. 여기 있는 디그리랑은 서로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몇 센티미터 굴러가기 위해서 이 바퀴를 몇 도 돌려야 되느냐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그 계산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했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퀴의 지름이 5.6cm이기 때문에 한 바퀴 굴러가면 17.58cm가 전진하게 된다. 이게 왜 이걸로 됐느냐는 이제 그만 설명할게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는 17.58cm, 그럼 17.58대 360도, 디그리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360도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어, y 센티미터 대 x 디그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x입니다. y라는 센티미터는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x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럼 x는 무엇이냐? 17.58분의 360 곱하기를 x하고 다르도록 이렇게 별표로 했습니다. 곱하기 y 이렇게 만들면 이 x라는 디그리 값이 나오겠죠. y는 센티미터고요. 예, 이렇게 해서 몇 센티미터를 굴러가라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올까요? 네, 그러면 프로그래밍 도구에 가서 만들겠습니다. 몇 센티미터 가라. 여기에서 회전을 각도로 동작시킨다. 그리고 각도에다가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거를 주는 것은 뭘로 주죠? 예, 데이터 연산 블록으로 줘야 되는데 데이터 연산으로서 어드밴스드 해야 되겠죠. 방금 전에 썼던 그 식을 한번 그대로 써봅시다. 360 나누기 17.58 곱하기 y값을 해야 된다 그랬죠. y값을 여기 a에다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a라고 씁니다. 그러면 17.58분의 360 곱하기 a가 됐어요. 그러면 이 a에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센티미터를 줘야 되겠죠. 그 센티미터는 밖에서 받을 거죠. 밖에서 받을 거는 변수로 해놓는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변수로 지금 좀 전에 하기로 한 게 n이죠, n. 그래서 n 값을 넣기로 합니다. n이라는 변수를 미리 잡아놓고 그 변수의 값을 읽어서 그 값을 a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n 값이 바로 이 식에서 스몰 a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서 디그리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디그리 값을 몇 도만큼 회전해라 라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진 부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회전해야 되겠죠. 회전은 디그리 값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라지 D라는 값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수면 오른쪽 회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서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번 변수의 이름은 D. 예, 됐습니다. 그래서 D의 값만큼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회전이 어떤 커브를 그려야 될지 제자리에서 돌아야 될지 아니면 한쪽 바퀴는 멈춘 채로 한쪽 바퀴만 굴러서 돌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양을 이렇게 각을 주면서 돌아다니는 모양을 그리려면 포인트 턴, 즉 두 바퀴 사이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개의 바퀴가 동시에 움직여서 도는 그런 턴을 해야 되겠죠. 즉 우회전이면 100값 회전값이 좌회전이면 마이너스 100 이런 것을 사용해서 회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회전을 시키려면 회전에 필요한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값을 계산해 봅시다. 내가 180도 회전을 원한다 라고 할 때 두 개의 바퀴가 지금 굴러가는 게 자, 이렇게 두 개의 바퀴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그리는 원, 지금의 디그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바퀴가 그리는 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포인트 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한가운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보고 이 두 바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 이러한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바퀴 사이의 거리 12cm였죠. 바퀴 사이의 거리를 원의 지름으로 하는 이 원을 두 개의 바퀴가 각각 같은 속도로 이 바퀴가 이쪽으로 돌 때는 이 바퀴가 반대쪽으로 도는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의 원주는 12 곱하기 3.14죠. 그래서 이 원주는 37.68cm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68cm 나왔어요. 그럼 먼저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하기 위해서는 이쪽 바퀴 기준으로 한 바퀴만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쪽 바퀴는 이 바퀴하고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니까 한쪽만 잡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바퀴가 여기서부터 몇 센티미터만큼 굴러가야 내가 원하는 디그리만큼 움직이는지 이 센티미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공되는 것은 디그리 값이에요. 디그리 값이어서 이것을 센티미터로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몇 센티미터를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로 다시 몇 도를 돌아가야 되는지를 그 이후에 계산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주어지는 라지 D 디그리만큼 돌기 위해서는 몇 센티미터를 전진해야 되느냐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원주가 37.68이니까 37.68이 360도다라는 걸 알죠. 그 상태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x입니다. 몇 센티미터 가야 되느냐? D라는 게 주어졌죠? D 디그리만큼 돌려면 몇 센티미터만큼 가야 되느냐? 여기서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x에 대해서 식을 풀어보면 x는 뭐라고 나옵니까? 360분의 37.68 곱하기 D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써서 x를 구하면 그게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얼만큼 굴러가야 되는지 계산해서 블럭을 만들어 봅시다. 자, 역시 어드밴스드 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쓰일 계산식으로는 방금 전에 얘기한 37.68 나누기 360 곱하기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A 위치에다가 예, 되었어요. 곱하기 A라고 하고 A 위치에다가 이 D 값을 읽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값을 읽는 블럭 해서 D 값을 읽어서 이 D 값을 A 자리에다 넣어주면 D 값을 토대로 해서 몇 센티미터 가야 되는지 계산이 되었어요. 연결합니다. 계산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예, 컨트롤 누르고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어디다가 써야 됩니까? 여기다 직접 쓸 수 없죠. 여기다가 쓰려면 몇 디그리만큼 돌아라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단위가 뭐죠? 여기서 나오는 값의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초에 n이라는 게 센티미터였죠. 센티미터 값을 이용해서 몇 디그리만큼 돌려고 하면 이 블럭을 썼어야 됐었죠. 그럼 여기다가 이 블럭을 한 번 더 씁니다. 똑같은 블럭을 써서 이 블럭의 결과값을 역시 몇 도라고 디그리에다가 바퀴 굴러가는 디그리에다가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것이 어, 회전에 대한 각도를 센티미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센티미터 값을 다시 바퀴 회전에 대한 각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퀴 회전 각도에 적용했어요. 그럼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블럭은 회전시키기 위한 블럭이니까 직진은 아니죠. 100 아니면 마이너스 100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수를 하나 쓰려고 해요. 다른 변수 하나를 줘서 어, 변수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디그리라고 디그리라고 해도 될까요? 조향값인데요. 조향값이니까 그냥 어, 넘이라고 합시다. 조향값이어서 의미 있는 예, 조향값으로 사용할 num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다가 이제 이 d값을 보고 d값이 0보다 크면 100을 넣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0을 넣어서 이 값을 num이라는 값을 이 조향값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럼 가봅시다. d를 테스트하는 것을 넣어야 되겠죠. 자, 논리 블록으로 d를 테스트합니다. 그럼 d 값을 읽어야 돼요. 저 이후에 뒷값이 변화가 안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갖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읽기 블럭 만들지 않고 그럼 D하고 0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큰지 물어봅니다. D가 0보다 크냐, 즉 양수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회전이죠. 그러면 조향값을 100을 넣어야 됩니다. 이 뒤에다가 스위치 블럭 넣어야 되겠죠. 스위치 블럭에서 논리값을 받아서 0보다 큰 게 true이면 num에다가 뭘 써야 되죠? 100을 써야 되죠. 자, 여기 num에다가 100이라고 써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num에다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써줍니다. 그럼 num 값은 100 아니면 마이너스 100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블럭을 다시 밑으로 좀 내릴까요? 네. 그리고 연결해 줬습니다. 되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num 값을 읽어서 그걸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읽기 블럭 하나 복사해서 num을 읽어서 그 값을 조향값으로 사용하면 이 조향값은 100 아니면 마이너스 100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몇 도만큼 돌아라 라는 것까지 작성을 마쳤어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계산이 들어가서 블럭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n하고 d 값을 받아서 원하는 동작을 마쳤죠. 그리고 이러한 마이 블럭 안에서 아웃풋은 입력은 있지만 출력은 없겠죠. 그냥 동작만 입력해서 시키는 대로 동작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직진하고 회전하고까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을 마이블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마이블럭으로 적당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 선택할게요. 네, 선택하고
마이블록 이름은 아까 뭐라고 하기로 했었나요? 고턴. n 센티미터 전진 후 d 디그리 회전. 회전인데 양수면 우회전, 음수면 좌회전. 이렇게 설명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두 개니까 하나는 n이고 0cm를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페라메타 아이콘은 몇 센티미터, 그 다음에 디그리, 얼마나 회전해라 라는 것도 0을 기본값으로 하고 회전해라 라니까 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끝냈고 종료되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인풋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 인풋에서 들어오는 센티미터는 여기에, 그 다음에 디그리는 여기에다 연결을 시켜주면 이제 마이블럭이 고턴이라는 마이블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 놓은 것으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 V3를 차례대로 그려보도록 할게요.